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속도가 붙었던 검찰 수사,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곳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후 인사 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 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윗선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본격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후임 채용 과정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 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상세하게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부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게다가 새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이메일과 문건, 그리고 내정된 인사가 채용 과정에서 떨어지자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이를 질책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문건들은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했고 대부분 법정에서도 주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긴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수사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른 부처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국무조정실까지 모두 330여 개 산하기관에 대해 사퇴 종용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모든 사건을 한 수사팀에 배당했지만 수사팀 규모를 늘리지 않고 먼저 산업부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